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굴들 보니까 많이 밝아져서 행복해 보이고 저도 행복합니다. 뭐 오늘 하루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기적이죠. 이 선생님 잘 지냈어요? 또 돈 번이라고 또 정신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매번 암 환자들만 오니까 매일 암 얘기만 해야 되고 참 이것도 그런데 이제 잠깐 소개드리면요, 저 처음 이분은 위암 수술 안 하고 이제 나신 분. 여기 와서 한 4개월 계셨어요. 이거는 사모님 신경이 좀 예민해가지고 괜찮으셨고, 또 옆에 분은 이제 뇌암 수술하고 폐암 이제 같이 계셨던 분이고, 또 옆에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 자매님은 또 다리의 양성 종양, 그 옆에는 또 유방암, 그 옆에는 친구분, 뭔지는 모르겠고, 예, 우리 저쪽 끝에는 유방암 2번 수술하신 이제 자매님이신데 여기와 같이 계시고요. 그 옆에 아드님하고 며느님, 우리 옆에 선생님, 저 뒤에 오신 분은 같이 오신 분은 남편 되신 분, 예, 맞아, 그렇지. 저녁 유혹 없습니까? 저녁 먹는 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내용을 올리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다들 잘 보고 오시는데요. 요즘 이상한 현상은 암 환자가 곱하기 뽑으러 누는 것 같아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폐암이 제일 많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인지.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암의 원인이 환경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감정, 위기감, 이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은, 어저께도 제가 좀 설교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이 이렇게 파동이잖아, 그죠? 파동. 말은 파동이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요즘은 모든 빛이나 물질은 두 가지를 같이 지닌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양자역학이라 그래요. 이 물질을 쪼개보니까 파장과 입자가 같이 있더라.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오면은 빛이 파장이면 X선 같은 거는 통과해버리잖아, 그죠? 근데 빛이 몸에 막혀가지고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이 빛을 우리가 색즉 시공, 색은 모양색입니다. 색이란 것은 시공, 이게 오를 시자 비어있다. 이 물질을 쪼개고 봤더니 비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물질이 99.9999%가 빈 공간이래요. 원자를 쪼개보면. 근데 반면에 공적시색이라 그래서 없는 것을 쪼개봤더니 입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공적시색이라 그러는데, 이 반야신경에 있는 말이죠, 그죠? 부처님 말씀인데 성경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는 것은 빛이 오는 게 아니고 빛 덩어리가 온다는 거예요. 빛 덩어리가. 그래서 우리가 북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오로라라는 거 압니까? 그거는 대전 입자, 전기를 띤 태양에서 오는 입자가 컬러풀하게 나타나거든. 만일에 우리가 이 말이 파장으로서 끝나버린다면은 라디오는 들을 수 있지만은 영상은 볼 수 없거든. 근데 입자를 전파로 바꿔서 영상 신호를 주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고 칼라 TV로 뭘 봐요? 동영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막연히 생각했던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은 태아 교육을 해요. 근데 그것을 갖다 태아 교육할 때 보면은 좋은 거 바라보고 밝은 마음 가지고 좋은 생각하고 남 미워하지 않고 걸음걸이도 바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품성이 좋은 아이가 태어나거든. 근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생각의 파장 속에서 좋은 입자가 나와서 실제로 물질을 만들어 버린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가 시어머니가 우리 사모님 시집살이 해보셨어요? 시집살이를 된통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시집살이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더 시킨대요. 왜요? 그 입자가 몸에 새겨져가지고. 파장이면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 막 애들 아이고 저거 왜 낳았을까? 나가 죽지도 안 하고 속 썩인다고 이렇게 말하면 정말 죽이는 입자들이 그 몸속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만히 세상을 보면은 먹고 생존하는 데 있어서도 평생 내가 노후 보장이 되는 뭐 안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주변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걸로 인한 계속적인 이제 만성적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안에 균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유전자가 변이 되고 이제 결국은 암이 온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의 원인의 80%가 마음에서 유래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나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둔 채 그냥 내가 먹는 것만 하면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좀 행복하게 해줄 때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라 그죠? 우리가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양약이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요즘 이렇게 대책 없이 암 환자의 증강의 원인이 사회적인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경제가
양분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은 좀 더 많이 잘 사고 없는 사람은 그냥 확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게 뭡니까? 최소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아이들 교육만 시켜도 만족하는 세대인데 그 세대들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도 빚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환자들이 병이 잘 낫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때 제일 잘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병이 낫고 싶어도 또 아버지가 낫고 싶어도 가족이 협조가 안 돼 버리면 그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정하고 부정적일 때는 서로가 뭔가 마음에 벽이 있는 걸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뭔가가 있는데 괜히 고민되고 스트레스 되고 잠 못 잔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가족 간의 화목, 오죽하면 저희들 어릴 때 집에 보면 이렇게 가훈에 되게 뭐 넣습니까? 가화 만사상. 예.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한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가정 거의 없죠. 거의 가정이 다 깨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이제 정서적인 면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질병의 회복에 상당한 유익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제 자연 치유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몸은 생명을 주관하는 실체가 머리가 아니고 피라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머리를 다쳐도 식물 인간이 돼도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대소변도 보고 심장은 뛰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나무에 수액이 있기 때문에 잎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듯이 사람은 생명이 피라는 거. 이제까지 우리는 병이 걸리면 야 병을 고치는데 뭐가 좋을까 하고 이 생각이 좋은 걸 쫓아갔어요. 생각이 좋은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몸이 원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음식이 피가 되고 이제 피가 살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집에서 밀가루 빻아서 이렇게 놔두면 여름 되면 벌레 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밀가루에 1%는 다 벌레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 알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쌀도 찌워 놓으면 곤백사 이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 다 벌레가 있거든. 이게 모든 우리가 먹는 곡식이 1%가 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곡식이든 채소든 신선한 것이 좋다 그래서 이거 생것을 먹으면 소화에도 장애가 있고 모든 균이나 충들이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거.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이제 가려야 되는데요. 음식을 가리는 기준은 생각에 좋은 음식이 아니고 소화 기능에 맞는 음식. 뭐 얘기하면 아우 생채소가 얼마나 신선한데요.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생채소가 신선하고 좋다는 거는 머리에 박혔는데 생채소를 소화하는 소화액은 우리 몸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생채소나 생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생채소나 생과일은 질소가 많아서 이뇨작용도 강하고 몸에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몸을 자꾸 식혀요. 알칼리 맺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몸이 습하고 냉해지면 몸 안에 이런 곰팡이나 균들이 확 번질 수 있겠죠. 그래 되면 이제 염증도 생기고 암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암이 걸렸든 안 걸렸든 생채소는 먹지 말자. 우리 자매님 생채소 많이 먹었어요? 예. 예. 이제 생각이 없다는 말이 참 의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변을 보러 가면은 모양이 이렇게 딱 형체를 갖추고 냄새가 없고 가스가 없고 이 향이 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채소로 먹을 때 보면 항상 퍼지고 가스차고 구린내가 나요. 왜 그럴까요? 배추, 무 여름에 야적해 놓으면 썩을 때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 되지만은 채소 섬유질 소화액은 0%라는 것,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환자들이 녹즙을 뭐 해서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익혀 먹고 아니면 말린 나물, 시래기 같은 거 이런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야 보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뭐 고기를 줘요. 고기를. 근데 이 본인은 잘해준다고 뭐 자꾸 뭐 장어를 먹으면 뭐 힘이 난다 뭐 이래서 자꾸 해주려고 하는데 인체에는 단백질 소화액이 탄수화물 소화액의 10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류든 생선이든 먹고 화장실 가보면 냄새 어때요? 냄새 썩어서 엄청 독해요. 근데 그 정도 썩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먹어서 썩혀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대장에서 음식이 썩을 때 점막이 자극을 받으면 이제 용종이 생겨요. 용종 생긴다는 사람 많지요? 고기 먹어 썩어서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독성이 심해져 가지고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임파선을 자극해서 생기면 이제 선종이 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암 전 단계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게 대장은 폐하고 임파선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이 재발되면 거의 다 폐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이 폐암이나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대장에서 음식이 부패될 때 오는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육류나 생선, 단백질 먹지 말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식물성 좋다고 콩 많이 먹으라 그지 그죠? 어릴 때 우리 콩 볶아 먹으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예, 콩 자체에서도 콩을 소화되는 걸 방해하는 그 BBI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식물성 자체로도 소화가 안 돼요 잘. 그래서 좋다고 넘치게 먹지 말고 뭐든지 소화력의 한계에 맞춰서 이제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은
뭘 먹어서 고쳐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수면 중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수면 중에. 그래서 우리가 병의 원인이 1차적으로 균이 번식하는 노폐물이라고 봤을 때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낮보다 밤이 10배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을 먹어버리면은 노폐물이 안 빠지고 몸에 쌓여버리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늦게 먹는 사람은 다 부어버린다고. 그리고 입에도 태가 끼고 막 냄새가 나버리고 저녁 먹고 자면 다 그렇잖아, 그죠? 온몸이 이제 노폐물로 이제 오염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자연 치유, 내 몸에 회복되게 기회를 주는 제일 첫째 방편이 우리가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이게 힘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죽을 병이 걸려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되는 거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저녁 굶으라고 하면은 나는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저녁에 먹은 음식은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독소가 뇌를 건드리니까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리고. 왜 우리가 밤에 그 개꿈 많이 꾸고 나면 아침에 머리가 멍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 치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산소인데요. 이게 폐입니다. 이 폐가 넓이가 20평 아파트 넓이만 한데 우리는 폐가 숨을 그냥 자동으로 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폐는 그냥 있어요. 그리고 폐 밑에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횡격막이 풀무지를 해서 산소를 빨아들여줘야 돼. 그런데 횡격막 밑에 이 위장이 있거든요. 이 밤에 위에다 음식을 딱 넣어놔버리면은 우리가 밥 많이 먹고 뛰어보면 어때요? 숨 차잖아요. 산소 호흡이 안 돼가지고 거의 다가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래서 산소 부족일 때 첫째 증세가 뭔가 하면 나는 하루 종일 이상하게 잡생각이 끊이지 않고 꼬리를 문다 이러면 산소 부족이에요. 첫째 증세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저녁을 먹으면 또 영양실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저녁을 먹어야 영양 공급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식후에 이제 식곤증 올 때 보면 졸리잖아요. 이때는 온몸의 에너지가 피가 위로 와서 작동해요. 이 뇌나 팔다리의 에너지도 위로 오고 이럴 때는 아랫배에 있는 에너지도 위장으로 와버려요. 근데 위에서 흡수되는 에너지는 당분뿐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계속 먹으면 당분이 과잉 흡수돼 가지고 몸에 저장할 능력이 250g인데 간에 그 이상이 되면은 이 기름을 혈관에도 붙여놓고 농축시키면 지방이 되거든요. 복부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되니까 다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많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아니면 복부 비만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저녁을 안 먹는 거. 그래서 저녁을 굶어주면은 소화할 피가 이제 아랫배로 와가지고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흡수하고 아랫배가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랫배가 차고 냉한 사람은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고 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장에서 자연 면역 물질을 만드는데 그 기능이 상실돼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매번 얘기하지만 간식과 저녁 이제 철저히 좀 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좀 생각해 볼 거는 왜 그렇게 밖에서 자야 되는가? 제가 아까 그랬죠. 이 파동은 그냥 파장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입자를 겸하고 있어요. 입자. 이게 좋은 마음이라든지 이럴 때는 생명을 회복하는 좋은 입자가 나오듯이 이 지구가 6,370km예요. 지름이. 근데
이 낮에는 지금 12시가 되면 태양을 정면으로 가장 가까이서 봐요. 이때는 이 태양풍에 눌려가지고 치자기가 지구 반지름의 11배까지밖에 못 뻗어가요. 그래서 낮에는 땅 기운이 거의 없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로 살아요. 혹시 여러분 필요하다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고 일어나면 기운이 넘칩니까? 왜 더 치질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치자기가 약해가지고 순환 능력이 약해서 몸에 독소가 채워버리니까. 근데 밤에 자는 잠은요, 오래 자도 정신이 맑고 몸이 가벼워져요. 예, 낮보다 밤이 치자기가 10배나 뻗어가기 때문에. 낮은 지구 반지름의 13배 정도라면 밤에는 100배까지 뻗어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땅이 좋아서 내가 잔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땅을 대지의 어머니라 안 합니까? 우리가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잘 때 땅에서 올라오는 치자기가 올라올 때 그 치자기와 더불어서 치자기가 파장이잖아요. 땅이 주는 생명의 입자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고 이런 짐승들은 병 나면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 대고 그냥 계속 웅크리고 며칠이고 있어. 그러면 지대로 나와버려요. 지금 병에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요, 옛날 집들은 기초도 다 흙이었어요. 그죠? 돌이고 흙이고 그냥 그 위에 불 좀 떼고 그냥 차버렸어요. 보통 우리가 0.5 가우스의 지자기를 받아야 된다면 3층 이상 되면 반 이상 줄고요. 차만 타도 반 이상 줄어요. 그래서 몸이 기능이 순환이 약한 사람들은 차만 좀 오래 타도 어떻다 겁니까? 아이고야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이제 제대로 땅 기운을 접하지 못해서 병이 오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집을 안 주셨거든. 그냥 땅에 자기 했대. 근데 요즘은 뭐 3층만 있습니까? 뭐 30층, 100층까지 건물을 올려서 자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게 그 환경에 적응이 안 되니까 심리적 불안이 오고 독성 물질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병이 지금 올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그죠? 사회적 어떤 불안감,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이 악해지고 경제력의 어려움, 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폐를 통해서 이제 산소가 들어오는데요. 이 산소는 기체예요. 그죠? 기체는 차야만이 액체 속에 잘 녹아들어요. 그래서 맥주 같은 거, 사이다 이런 거 절대 따뜻한 데 보관 안 해요. 어떤 데 보관합니까? 왜? 따뜻한 데 뒀다 이렇게 딱 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뻥 소리 나버리면 그 다음에 가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가 혈액 속에 잘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밤에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때 이 공기 중에 산소가 혈액 속에 녹아들고 생명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도시 같은 데 보면은 도둑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또 난방비 아낀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지도 않고 아예 시스템 창 딱 해가지고 바람 한 점 못 들어오게 해놓고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도시를 탈출하지 않고는 거의 방법이 없어요. 도시를 탈출하지 않고는. 이제 사람들이 처음 우리가 이제 볶음국식 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 너무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이다. 왜 현미밥을 먹으면 되지? 그 밥을 말라서 또 볶아서 왜 먹으라 그럴까? 그거는 첫째로 에너지 낭비다. 맞습니까? 시간 낭비고 연료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 대사와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게 미네랄이라는 광물이에요. 광물은 우리 몸에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이런 금속 원소가 90여 종이 딱 몸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소들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호르몬 대사의 균형이 맞아서 호르몬 대사로 인한 암이 안 와요. 대개 보면 유방암이나 그 남자들 전립선암이나 여성들 이게 자궁암이나 이런 것들은 호르몬 대사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뭐 유방암을 수술했다든지 자궁암을 수술하고 나면은 무슨 약을 줄까요? 의사들이? 남성 호르몬제를 줘요. 왜 남성 호르몬제 줄까요? 남자고 여자고 똑같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사춘기까지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요. 갱년기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므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분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젊어서는 남자가 여자를 좀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은데 아마 40, 50대 넘어가면은 여성이 남자처럼 돼버리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사를 가도 부인이 키우는 개만 안고 있어요. 왜 개만 안고 있을까요? 부인이 개는 안 버리거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성격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호르몬 대사를 균형으로 잡아주는 게 이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양이고 염소고 약하고 소고 낙타고 다 소금을 줘야 새끼를 낳아요. 호르몬 대사가 되고. 왜 그럴까요? 소금에는 90여 종 중에 86종의 미네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광물의 원소를 골고루 섭취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있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나무가 타서 재가 됐을 때 그 재 속에 이 미네랄이 많아요. 재 속에. 근데 요즘 세대는 10월에 가서 나무 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재를 농토에 넣어서 농사지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인구도 줄고 그런 식으로 난방은 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토에서 계속 미네랄을 뽑아 먹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농토의 미네랄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나무를 떼서 밥해 먹고 짚을 태워서 연료로 사용할 때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전부 애 놓는 선수들이었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임신도 잘 되고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 안 해도 애기도 잘 놓고 잘 자랐어요. 요즘은 애 하나 낳아도 난리 법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골반 자체가 안 벌어져요. 골반 자체가. 이 광물이라는 건 금속이잖아요. 집을 지도 금속 성분이 있어야 이게 탄력이 있는데 그냥 놓다 보면 골반이 깨져버리지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제왕절개 수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미네랄이 제일 많은 음식이 이제 통곡류의 껍질에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물을 끓여 먹으면 요즘 뭐 커피 마시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옥수수나 보리 볶아가지고 이렇게 물 끓여 먹는데 옥수수나 보리 그 볶은 거 보면 좀 어때요? 거뭇거뭇하게 태워요. 왜요? 타야만이 거기서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볶은 곡식을 먹는 거는 그 껍질을 태워야만이 체력과 면역력과 호르몬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미네랄이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현미밥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에 그냥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껍질 소화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생각에 좋다고 먹었던 것을 내 몸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볶은 곡식하고 볶은 곡식으로 만든 떡을 잘 먹어보면은 일단 이것은 하루만 잘 먹어도 만족이 와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있을 때 그 호르몬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을 달라는 신호가 식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때가 돼서 막 먹고 싶고 해가 져서 신진대사 호르몬과 치유하는 호르몬이 교대될 때 저녁 시간에 나는 꼭 뭘 먹어야 산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10중 8구 미네랄 부족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거는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기도 해요. 합성을 하고. 근데 이 광물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꾸준히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종이컵으로 한 2컵 정도는 매일 좀 먹어주는 게 이제 좋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다들 이제 염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죠? 아드님도 그렇고 며느님도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나쁜 데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없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오늘 뭐 유방암 이쪽 분도 유방암이고 이쪽 분도 유방암인데 이제 모든 병은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병의 원인은 균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한 사람당 내 몸 안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해서 천여 종이 1kg씩 살아요. 얘들은 언제라도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자기들의 바운다리를 이렇게 넓혀가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밝혀진 바로는 유방암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이에요. 물론 폐도 그렇지만 이 곰팡이균이 무좀균과 같은 거예요. 우리 무좀이 잘 나았습니까? 왜? 이거 한번 감염이 되면 절대 잘 안 빠져나가요. 근데 이 균하고 똑같은 균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입에 구내염 생기게 하는 균이 똑같은 균이에요. 입에 구내염 생기면 뭐 발랐어요? 피부에 선전하죠. 오라메디. 네. 중요한 것은 이 균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도 만들어졌고 항균제도 만들어지고 기생충약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진균류를 죽이는 항곰팡이제도 만들고 항바이러스제도 만들고 또 암균을 죽이는 항암제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먹고 바르고 죽이고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 무정균 하나도 지금 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우리 몸 스스로가 이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이게 부정적인 영향 아래서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는 상실한 세대예요. 자연 치유하지만은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비타민을 만들고 면역 물질을 만들고 항암제를 만들고 그래서 2차 면역기를 만들어서 계속 내 몸을 살리려고 도움을 줘봤는데도 이게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한계를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 암연구재단 NCI가 1971년부터 거의 40년 넘게 거의 2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인간이 가장 잘 걸리는 100여 종의 암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잖아요. 암세포 하나가 100명의 명석한 과학자보다 더 똑똑하다. 일본에서요. 의사 170명을 갖다가 항암제를 처방하는 의사 170명을 갖다가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들이 암에 걸렸을 때 항암제를 쓸 것입니까? 했더니만 한 명 내놓고는 아무도 안 하겠대요. 물론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은 마피아들이 마약을 팔아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벌잖아, 그죠? 오늘날 암도 항암제 산업이라는 것이 이게 암 마피아 산업과 같은 거예요. 항암제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기대만큼 효과를 못 일으키고 사람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항암제로 암 환자가 살아야 당한다. 책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자, 내 몸의 기능은 떨어졌고 대책이 없다. 2차 면역계도 그러면 못 쓰게 한다. 효과도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론 우리가 1차 면역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녁을 굶고 일찍 자고 볶은 곡식을 먹고 밖에 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건 다 하겠죠. 그거 가지고도 이제는 내 몸 스스로가 자생력으로 살아날 기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 주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럼 과거 세대에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전에 세대들은 무엇을 통해서 건강을 지켰을까? 우리가 지금 현대 어떤 최고의 의학 기술이 병을 정복하지 못한다면은 과거 세대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 또 인간을 창조했다고 기록한 성경에는 어떤 방법을 쓰라고 계시할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살균제로 은과 노설 쓰라 그래놨어요. 은과 노설. 근데 실제로 녹그릇 할 때 그 노선 구리가 78%, 주석이 22%인데요.
이 척추뼈가 있는 고등 생명체는 다 간이 있어요. 이 간이 있는 생명체에게는 이 굴이라는 것이 굉장한 체력을 줘요. 첫째로. 그래서 옛날에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차력사들 막 이빨로 차도 끌고 뭐 무거운 거 막 들고 깨고 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전부 다 구리녹을 먹었던 거예요. 구리녹을. 예, 그걸 먹고 힘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구리는 몸 안에서 이 과산화수소를 발생시켜서, 과산화수소가 소도가 아닙니까? 모든 균을 무차별적으로 살균하는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몸 안에서 우울증도, 독성을 없애기 때문에 우울증도 없애주고, 사람들 병원에 가면 특히 여성들은 요즘 햇볕을 못 봐서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척추 측만증이 많아요. 이 척추가. 이건 뼈의 문제가 아니고 근육의 문제거든요. 뼈는 근육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 근육을 탁 잡아줘서 자세를 바르게 해줘요. 근데 이 구리가 생명이, 거의 간이 없는 하등 생명체, 척추뼈가 없는 생명체는 간도 없잖아요. 얘들에게는 아주 쥐약이고 독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파장이라는 거, 파장이 올 때, 소목에 원앙을 달아서 파장이 올 때 그 소리만이 아니고 소리와 더불어서 아까 말한 대로 뭐가 같이 가요? 입자가 같이 들어가서 살균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옛날부터 노숟가락으로 밥 먹으면 구내염 안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숟가락에 뭐가 구내염 일으키는 이 진균류를 잘 죽이는가? 그거는 주석이 있죠, 주석. 주석이 이 진균류나 기생충을 죽이는 살진균, 살충제로는 최고 강해요. 그래서 이 구리와 주석의 합금은 우리 몸에 들어온 균들을 죽이는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양고기를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게 할 때는 꼭 뭘 같이 먹게 했는가 하면 쓴나물이란 걸 같이 먹게 했어요. 쓴나물. 보통 우리가 약이 쓴데 약이 쓴 거는 이제 열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스피린. 원래는 이게 버드나무 껍질에서 뽑아낸 겁니다. 버드나무.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지구상에 살균력이 있는 금속이 수은이에요, 수은. 구리가 아무리 살균력이 강해도 수은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수은 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야, 우리는 그냥 수은 가면 그거 해롭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면은 양잿물 공짜로 주면 큰 거 먹을래요, 작은 거 먹을래요? 양잿물은 뭐 공짜면 큰 거 먹는다 그러잖아, 그죠? 그 양잿물이 수산화 칼슘인데 이것이 이제 콩기름에다 이렇게 적정 비율로 섞어서 계속 저어서 굳혀놓으면 뭐가 될까요? 비누가 돼요. 비누가 됐을 때 만져도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수산화 칼슘이 맹독이지만은 기름과 접촉이 돼서 비누가 됐을 때는 아무 해가 없어요. 소금도 맹독이에요. 염소와 나트륨이 분리시키면 둘 다 사람을 죽이는 아주 강력한 맹독인데 결합이 되니까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되면서 몸에 균을 죽이는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같은 게 소금 뿌려놓으면 썩지 않고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수은도 유기메탈 수은이라 그래가지고 금속 중에서 액체 금속은 수은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들어오면 축적이 되고 신경계에 혼란을 주고 사람을 돌아버리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 수은이 염소라든지 산소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딱 결합이 된 상태에서는 본래의 살생력은 강력하면서도 몸에 축적이 안 되고 빠져나가 버려요. 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수은은 해가 있지만은 무기수은은 해가 없다는 게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고기를 먹었을 때 그 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살생제를 썼다면은 살균력이 가장 강한 것이 뭘까 봤더니 그것이 수은이고, 수은이 제일 많이 든 음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이나 보면 음식 중에서는 미리수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에 고기를 먹는 민족들이 밀빵을 많이 먹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아름다운 밀이라 이랬는데, 밀보다도 340배나 수은이 많은 게 새비름이에요. 근데 그 새비름 속에 수은이 생것일 때 81ppm이면 이게 말렸을 때는 1400ppm까지 높아져. 새비름 뭔지 알죠? 그거 가지고 뭐 마구 설탕 부어가지고 해놓은 거는 별로 그런 효과가 없고요. 뭐 오메가 요즘 그 새비름 먹게 할 때 그것이 오메가 3가 많아서 심장병에 좋고 뭐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수은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근데 수은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 독약 우리는 먹으면 안 되지. 이래서 새비름 얘기할 때 뭐 오메가 3가 많고 뭐 이걸 계속 오래 먹으면 수명이 길어져서 장명체고 이런 얘기는 해도 수은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라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유기수은과 무기수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합된 딱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죠? 우리가 청산가리가 독하지만은 청산가리도 굉장한 살균제입니다. 그죠? 살생제고 꽁 잡는 사인하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살구씨나 이런 데 많다, 그죠? 근데 곡식 중에는 수수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청산이 든 청산가리는 암세포에 뿌리면은 막 킬러로 팔인데 쳤을 때 막 떨어지듯이 쫙 떨어져 버린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수수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거는 산소 분자와 벤조알데히드, 그 다음에 이 시안산염이라는 청산가리가 이렇게 딱 결합이 돼서 결합이 안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수를 사실 제일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술에 있어서 고량주라는 거 알죠? 고량주? 고량이란 말이 술이에요. 수수. 붉은 수수밭 중국 영화 있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에는 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는 암이 없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독과 약의 구분이라는 것은 그 성분 자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진짜 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중요해요. 염산테라는 염산이 얼마나 독합니까? 살도 녹이는 염산이잖아요. 그러나 그 염산이 어디에 있어요? 위 안에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나쁜 거 들어갔을 때 살균이 안 되잖아요. 녹여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와 같이 이 생각으로 뭐를 정해가지고
아우 염산이 안 좋고 양재물이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지. 아 수은이 해로워서 먹으면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이 인체가 독이 없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한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은은 모든 균이 접촉이 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목걸이를 찬다든지 녹그릇을 쓴다든지 쇠비름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의학이 사용하는 항암제나 항생제나 항진균제 대신 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곡식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현대의학이 암을 못 고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의 장점은 뭘까요? 진단의학의 발전이에요.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병을 확실히 알 때는 현대의학만큼 진단의학이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방사선을 계속 맞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뭐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그보다는 마음을 열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이라는 병을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도 그렇잖아요. 그죠? 첫째는 가화만사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가족들이 엄마 힘내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힘을 실어줄 때 그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힘이 아니고 그 말과 마음에서 입자가 나가서 실제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기본 틀 안에서 1차 면역 기능을 살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깨져서 스스로 소생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녹그릇이나 뭐 은수저나 뭐 쇠비름 정도는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다. 왜? 암은 염증이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균인데 그것을 몸에 내성 없이 독이 없이 확실하게 없애는 것이 금속 살생제로서 녹과 은과 쇠비름 속에 수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뭐 말을 벌린다면 끝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뭐 그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을 것도 아니고 막 다 그렇게 밝혀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잘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한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